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알테오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고점 찍고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의 하락까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최근에 이 알테오젠의 하락 이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특정 채널에서 이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매도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를 시장에 발표하게 되었고 이게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쭉 빠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박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SC라고 하는 제약 제형을 바꾸는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해외의 다른 유명 제약사들에게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SC 플랫폼의 강점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은 편의성,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투약에 되게 간편함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같은 의료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투약에 간편이 있는 이러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기존의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훨씬하게 접근성도 좋고 간편한 이 제품으로 사용을 이동을 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셀트리온의 램시마 아시죠? 근데 이 램시마도 일반 램시마가 있고 램시마 SC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누가 다 잡아먹었다? 램시마 SC. 이런 식으로 이 알테오젠이 과연 이 파급력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SC라는 제형으로 바꾸게 된다면 또 한 번 더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파급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까요? 특허 만료되어 있는 제품들 있죠. 거기에서 이 플랫폼이랑 엮여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특허 연장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먼저 특허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제약회사들이 충분히 방어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특허 완료되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서 그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걸 막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형도 간편하고 가격도 비슷한 SC 계열의 의약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 점유율 암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어하기는 상당히 수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니즈가 꾸준한 만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특허 만료되는 이러한 이벤트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만 하더라도 이 머크사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회사죠. 여기에서 키트루다라는 이 메가급의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거 만료가 5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해요. 이거를 SC 제형으로 바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은 알테오진 입장에서는 같은 계열의 테마로서 굉장히 이 수급을 많이 끌고 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에게 기대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머크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른 제약사들에서도 굉장히 제형을 바꿔가지고 특허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매도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매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락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 밑꼬리가 나온 이유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점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어 쪽에 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몇 개월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장 전체의 반등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약바이오의 대장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시장에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끌고 오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야지 배율을 훨씬 더 크게 끌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동성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 미국 금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페드 인사들이 최근에 어떠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 이제 고금리를 이제 제약적으로 유지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한 얘기가 지표 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곧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레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그리고 식품 그리고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가가지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한 근원은 어떻게 되었다? 예, 동결, 유지. 그러면 인건비의 안정세가 보여지고 있다. 호재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CPI까지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또 한 번 떨어지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실업률이 이전 3.7에서 3.8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흐름은 더욱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된 이 갈등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게 혹시나 확전이 되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왔는데 지금 어떤 얘기 추가적으로 들려오게 되었다. 사우디랑 이란 지금 통화했는데 확전은 막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유가의 급등세도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업률 커지겠다. 유가 안정 여기서 보여주게 되겠다. 그럼 에너지? 삶이 팍팍해져 가지고 사용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빠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PPI랑 CPI가 보다 더 안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엮여 들어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그랬을 때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서 11월 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현재 94에서 95%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12월이나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좋은 이러한 데이터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에게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내용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알테오제는 이것만 잘 넘기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최근에 이 급등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하락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외국인 사고 결국에 개인들만 물량이 많이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장 끝났을 때에도 이 둘에서 매수가 더 많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들 때문에라도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불이 나오게 된다면 보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한번 더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금리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올라갈 가능성 높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알테오젠 개별적인 사업의 내용까지도 괜찮은 부분으로 시장이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두 가지 호재가 엮여서 폭등의 그림까지 전고점 돌파의 그림까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해서 이건 경우의 수를 좀 보고 이제 호재가 몇 개씩 겹쳐나가는지에 따라서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알테오젠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매도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걸 제외하더라도 보다 현재 시장의 상황은 나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기준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수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 중점적으로 기관은 덤으로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호재가 하나만 나와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둘 다 나오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림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매도 쪽에 힘이 센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위치에서 한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60일선도 보여진다. 이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 봤는데 열심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상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